김현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또 말을 놓으면 안 되잖아. 의원이신데. 내려오세요. 세속 목사님. 네. 반대로, 뒤로. 예. L 바이오텍을 찾아낸 알바요텍. 김현정. 알바요텍. L 바이오텍. 네. 삼부토고는 꼴이고 네. 네. 몸통을 내찾아냈죠. 아, 그렇습니까? 12 헐값 재매각을 통해서 네. 400억의 시세 차익을 또 낸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권성동이 고발. 내란죄로 고발당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고발에 대해. 권성동을 국회 윤리해봐야죠. 그렇게 해야 돼. 제명시켜버려야지. 아니 그래서 그 이제 L 바이오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에게 흘러간 돈일 수도 있고 그 모종의 세력에 흘러간 돈일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밝혀내실 생각입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삼형제가 있는 거야. 삼형제.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하고 DYD 이 삼형제의 관계사들이 더 연관돼 있어요. 근데 주가 조작에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관계사를 다 같이 조사하는 게 주가 조작 조사의 ABC의 A예요. 근데 3부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신용검사잖아요.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웰바이오텍에서 지금 삼부토건에서만 100억의 시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12 재매각으로 4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추가로 나온 거야. 이게 몸통이죠. 그래서 요 12를 싼 가격에 받은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그거 이제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 다 공지되어 있어. 공시. 저기 그 다트라고 금감원 공시 시스템이 있거든. 거기에다 공시되어 있어서 그 싸게 받은 사람들하고 3부에서 200개의 의심계좌 있잖아요. 그 계좌주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공통된 사람들이 나온다고.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통된 사람들 찾아내면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차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금감원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맞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6월달에 임기인데 지난주에 현안 질의 때 언제 고발할 거냐 그랬더니 임기 내에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안 밝혀지면.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고발하려고 직접 고발하려고 검찰에다가 준비하고 있어요.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이 건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하여튼 윤석열이 반면 되면 뭐 하겠죠. 화면이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하면 될 거예요. 파면. 그 라면에다 파놓으면 맛있잖아요. 아, 근데 최근에 보면 5대3 이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조선들도 열심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 세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발언이. 아 근데 뭐 다들 막 그냥 너무 선거가 지연이 되니까 이런저런 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근거는 정확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의 수록 그것도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최악의 경우 과정을 한덕수를 다시 탄핵을 한다든지 또 최상목도 탄핵하고 뭐 국무위원을 다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가 기능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도 탄핵하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다가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초선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지난 연말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법안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려고 이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한덕수하고 최상목 이렇게 이원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거의 유불리, 정치적인 이해득 실을 떠나서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은 일단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또 그 상황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기자회견을 어제 초선들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의장님도 항의 방문해서 본회의 열어달라고. 의장님 반응은 어때요? 의장님 안 계시더라고. 지금 이제 산불 현장에 가 계시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비서실장 통해서 전달했고 그 비서실장이 전달하니까 올라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말이라도 꼭 우리 초선들하고 면담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이 다 비상 대기 모드가 아닐까 싶어요.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또 그 월요일부터 비상행동 집회 있잖아요.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하고
다 헌재를 에워싸는 투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4시간 이제 헌재를 이제 에워싸겠다라고 하고 월요일에 11시 30분에 여기서 야8당 이제 원외 정당까지 합쳐서 그 비상행동 대표들하고 여기서 천막에서 기자회견도 또 하고요. 예. 근데 시민사회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지금 시민사회 목소리는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에 차 있습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지금처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정말 그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재를 에워싸는 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야8당하고 비상 시민사회를 같이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또 이제 8대0 파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8시 오전 8시나 저녁 8시에 클락션을 다 울리자 전국에서 뭐 이런 상징적으로. 예, 이런 뭐 그 의견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자 합법적으로. 이제 이제 8시만 되면 사람들이 어딘가 막 전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헌재가 좀 한자에서 경고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 저기 세성 목사님은 어떻게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예상? 헌재 예상. 파면이지. 8대0. 8대0이야. 언제요? 그거를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는 이런 빨리 해야죠. 다들 진짜 예상하다가 지쳤어. 예상하다 지쳤어. 상식적으로 예상을 하면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특히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님들은 예상은 다 틀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는 상식선에 기반해서 예상을 하는데 그치, 저쪽은 맞아요. 비상시상. 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정말. 아니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어떻게 봤어요? 아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정말 저는 제가 아는 그 검사들 있거든요. 그 검사들 중에 공직선거법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이 이건 전부 다 제 자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든.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요건에 기본적으로 해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입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건 주관적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그냥 짜가지고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김만배 몰랐다고 각하해놓고 똑같은 거를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즉시 포기. 이재명 대표는 즉시 상고. 빛의 속도로 상고하더라고. 빛의 속도로. 야, 진짜 신무정이 검찰의 모습이야 이게. 신무정이 김건희 딸 그것도 뭐 외교부랑 뭐 국립외교원에 그거 갖고 지금 난리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쪽 세상에서는 당연한 건가 봐요. 아니 그게 만약에 똑같이 민주진영에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지. 아, 우리 조국 장관 전 장관 보세요. 조국 대표. 너무 심심해. 일기장까지 다 탈탈 털고 막 압수수색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신무정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따로 있고 일반 검찰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이란 표현해 주셨지만 순화된 거고 윤석열 법무법인이다. 윤석열 로펌 윤석열. 아니 그래도 진짜로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이제 그 보수랑 구구랑 차별이 구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걸 구구라 그러잖아요. 보수는 합리적인 그 선택을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 법치 이런 거 수고하는 건데 구구가 된다, 구구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 실무정에도 김건희 오빠랑 친구라며요. 내가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니야? 딱 느낌상 흐름이. 그러면 이렇게 추정된다. 추정되죠. 일단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말씀하세요. 제가 추정해 드렸습니다. 추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윤석열을 위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지. 거기다가 그 정영식 재판관도 그 박영선 맞아요. 그 공수처에서 이제 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 기사. 최상무기도 윤석열이가 맨날 상무가 얼마나 편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배신을 못하고 그 기득권 카르텔끼리 지금 어떻게 보면 뭉쳐가지고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는 바람에 완전 멘붕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쟤네들은 더 결속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더 결속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럴 일이 생겨야 돼선 않겠지만 4월 18일까지 막 질질 끌어서 선거가 안 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4월 18일 그러면은 네. 헌법재판이 중단이 돼요. 네, 6명밖에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오면은 헌재가 무력화돼가지고 그건 정말 뭐
아니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대행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안 오길 바라면서, 예. 맞아요. 아무튼, 수고하시고 엘바이오텍을 잘 파주세요. 예. 잘 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